무더운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고마운 에어컨. 하지만 가을, 겨울 묵혀놨던 에어컨을 오랜만에 켰더니 퀴퀴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실 텐데요. 냄새의 원인은 바로 미생물. 에어컨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미생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생물 번식을 예방하기 위한 에어컨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작동 후 5분 환기하기. 에어컨 작동 후 3분 동안 배출되는 곰팡이의 양이 60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 후 5분간은 환기를 통해 에어컨 속 곰팡이를 실외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 청소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필터 청소만 해줘도 에어컨 내 곰팡이의 약 7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염이 심하지 않은 필터는 샤워기로 헹궈내 먼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중성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필터의 결을 따라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세척을 끝낸 필터는 물기를 가볍게 닦아낸 후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해주면 됩니다. 에어컨 냉각핀 곰팡이 제거하기. 코드가 꽂혀 있을 경우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전원 코드를 뽑고 청소해주세요. 보통 에어컨 필터만 청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어컨 냉각핀에도 곰팡이나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냉각핀도 잊지 말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연 에어컨 세정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물, 과탄산소다, 분무기, 물티슈, 마른 걸레를 준비해 주세요. 우선 물과 과탄산소다를 7대3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줍니다. 그 후 물과 과탄산소다를 잘 섞어준 뒤 필터에 세정제를 넉넉히 분사합니다. 5에서 8분 정도 기다린 후 칫솔이나 청소용 솔을 이용해 냉각기 결을 따라 살살 문질러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 후 물티슈나 걸레로 물기와 잔여물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에어컨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할 때는 에어컨을 송풍 모드로 약 30분간 작동시켜 완전히 건조한 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때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밖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가볍게 물청소로 먼지만 제거해서 사용해주세요. 에어컨을 2에서 3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 전기세도 아끼고 에어컨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관리 깨끗이 하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올해는 평년보다 장마 일수가 길어지면서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 고민거리 중 하나인 빨래. 습한 날씨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 말린 빨래에서는 퀴퀴한 냄새까지 나서 고민인 분 많으신데요. 냄새의 원인은 바로 세균입니다. 축축한 빨래가 실온에서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서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고온다습한 여름, 냄새 걱정 없이 빨래하는 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세탁조 청소하기. 빨래 냄새의 원인을 단순히 빨래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세탁기 내부에 쌓인 세제 찌꺼기와 잔여물, 각종 세균도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세탁기 내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세탁조 안에 미지근한 물을 받은 뒤 과탄산소다를 넣고 돌려줍니다. 가루가 충분히 풀어졌다면 1시간 정도 세탁을 정지한 후 때를 불려줍니다. 이를 2-3회 반복하면 세탁조 안에 있던 곰팡이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신다면 과탄산소다를 넣은 다음 표준 코스로 놓고 돌린 후 3회 정도 헹궈주세요. 마무리는 세제 투입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세탁조 청소 끝! 2. 뜨거운 물에 소독하기. 빨랫감 자체에서 나는 냄새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뜨거운 물에서 삶아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삶는 것도 좋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옷감 손상 때문에 자주 할 수도 없는데요. 세균은 30에서 48도 사이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이보다 10에서 20도 높은 온도인 70에서 80도 사이로 고온 담근만 해도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 4리터를 기준으로 베이킹소다 200g을 넣고 풀어줍니다. 옷을 넣고 5에서 10분 정도 불려줍니다. 그 후 세탁기를 돌리거나 손세탁해주시면 됩니다. 셋, 헹굼 단계에서 식초나 구연산 넣어주기. 사람의 땀은 피부에 무해한 약산성 성분이지만 많은 양의 땀을 방치하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땀과 피지에 의한 알칼리성 세균은 식초와 구연산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세탁기 헹굼 단계에서 식초나 구연산을 2큰술 또는 3큰술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염소계 표백제와 섞이면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초의 시큼한 냄새가 빨래에 뵐까 걱정이시라고요? 걱정 마세요. 식초의 시큼한 냄새는 빨래가 마르면서 자연적으로 날아갑니다. 넷, 세탁 후 빨래는 바로 말리기. 세탁이 끝난 세탁기 내부는 습도가 상승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이 끝난 빨래는 최대한 빨리 꺼내서 건조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은 습한 베란다보다는 거실에서 건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습기나 선풍기, 에어컨, 보일러 등을 함께 가동해 빨래를 말리는 게 더 좋습니다. 또 옷사의 간격을 넓게 두고 건조대 아래 신문지를 깔아두면 신문지가 습기를 빨아들여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 냄새도 잡고 세균도 잡는 빨래 노하우로 뽀송뽀송하고 산뜻하게 빨래하세요. 만능 천연세제라고 불리는 베이킹소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실생활 활용도가 뛰어나 유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청소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중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변기 청소. 변기를 매일 닦아도 깨끗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치약으로 효과 만점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약과 베이킹소다를 1대2 비율로 반죽하듯 섞어주세요. 치약과 베이킹소다가 잘 뭉쳐졌으면 다시백이나 낡은 스타킹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다시백을 고정해줄 끈을 달아준 후 변기 물탱크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물 내릴 때마다 세정제가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욕실을 물로 적신 후 베이킹소다를 뿌려주고 수세미로 닦아주기만 하면 화장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기름때는 말끔하게 지워내기가 힘든데요. 이제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깨끗이 지워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두면 음식물과 기름때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배는데요.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행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하면 전자레인지 속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해보세요. 배관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식초를 붓고 15분간 기다려줍니다. 이후 온수로 헹궈주면 배관 냄새도 잡고 막힌 배수구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 냉장고 등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소다를 뿌려놓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약간만 섞어주면 표백 효과는 물론 냄새 제거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옷 속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옷 속 화학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능 세제 베이킹 소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보세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연산, 베이킹소다 못지않은 활용도로 천연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데요. 구연산은 레몬류의 과일에서 얻은 무색무취 pH 2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구연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구연산은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물과 섞어서 구연산수로 만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에 구연산을 한 스푼 풀어 잘 녹여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색무취의 구연산수를 물과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구연산수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말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염소성 독성 가스가 나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연산도 기본적으로는 산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서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때가 끼기 쉬운데요. 수돗물과 각종 세정제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남아 물때가 남게 됩니다. 구연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구연산수를 싱크대나 욕실 수전 등 물때가 낀 곳에 뿌려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전기포트나 텀블러에 낀 물때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구연산 한 스푼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씻어내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포트를 세척한 구연산수를 텀블러에 부어 30분 정도 둔 뒤 씻어내면 텀블러의 물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식기류에 생긴 무지갯빛 얼룩도 구연산을 푼 물에 담가둔 뒤 헹궈주면 얼룩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섬유질을 위해 넣은 섬유 유연제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옷은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0% 천연 제품인 구연산이 섬유 유연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무색무취인 구연산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바로 물에 풀어줄 경우 구연산 알갱이가 빨래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물에 잘 녹여서 구연산수로 만들어준 뒤 마지막 헹군 과정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구연산을 활용하면 세탁 시 남아있는 알칼리성 오염을 제거해주고 세탁 후 남은 세제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기 장난감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후 닦아내면 안전하게 정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오염되는 주방 행주도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풀어 반나절 정도 담가둔 후 헹궈주면 행주 속 잔여 세제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도 구연산수를 뿌려 방치해둔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도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이나 변기에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탈취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신발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새나는 신발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뒤 신문지를 넣어 햇볕에 잘 말려주면 신발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섞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염기성 세제의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중화 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독 세정제 구연산, 베이킹소다와 구분하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때 간혹 이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각 품목별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헷갈리는 분리수거. 잘 따라오세요. 페트병, 일회용 용기류, 커피 믹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다른 재질로 된 뚜껑과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상표 또는 안내 문구 등이 적힌 스티커 등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스티로폼 용기, 스티로폼 박스가 해당되는데요. 전체가 흰색인 것만 배출이 가능해요. 테이프, 운송장, 온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등의 내용물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주세요. 신문지, 상자, 책, 쇼핑백을 포함한 종이 봉투, 끈으로 묶거나 박스에 담아 물에 젖지 않도록 배출해야 합니다. 스프링 노트의 경우 철 소재 등은 모두 제거해야 하고 영수증과 같이 비닐 코팅이 된 종이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주세요. 맥주캔, 식료품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캔 내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뒤 세척해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내외관의 플라스틱 뚜껑 등을 제외해야 하고 유리병의 금속 뚜껑도 고철류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형광등은 깨트리지 않고 아파트나 주민센터, 학교 등에 비치되어 있는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건전지류 역시 폐건전지함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알약 등 약품 종류는 약국으로 가면 폐기해준답니다. 헷갈리는 분리수거, 품목별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가끔 헷갈리고 때로는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지구를 위해 하나씩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라고 불리는 행정복지센터. 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네 소식을 얻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 활용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버리지 마세요. 교환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쓰시는 리모컨,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다 쓰시면 10개 가지고 오시면 한 세트로 바꿔드리고요. 수은 전지 제외하고 크기 종류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건전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폐건전지 속에는 인체 해로운 납, 순,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땅속에 그대로 매립하거나 생활 폐기물에 넣어 함께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꼭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폐건전지를 모아서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폐건전지 10개당 새 건전지가 2개 들어있는 한 세트로 바꿔준다고 해요. 단 수은전지는 제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폐형광등 3개를 가지고 오시면 두루마리 한 롤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LED나 백열 등은 제외됩니다. 폐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되셨죠? 폐형광등 속에도 인체 해로운 물질들이 많아서 마구잡이로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폐형광등 속 수은이 인체에 노출되면 기억장애와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깨지지 않은 상태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폐형광등 3개를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시면 두루마리 휴지 한 롤로 바꿔드린답니다. 다 드시고 난 우유, 두유, 종이컵을 씻어서 말려서 펴서 가지고 오시면 1kg당 휴지 2롤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우유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유팩을 펼쳐서 잘 씻고 말린 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세요. 우유팩 1kg당 두루마리 휴지 2롤로 바꿔드립니다. 우유팩뿐만 아니라 두유팩, 종이컵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티끌모아 태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보세요. 단,
씻지 않은 지저분한 팩은 안 된다고 하니 꼭 깨끗하게 씻은 후 말려서 가져와 주세요. 버리기 까다로운 쓰레기들을 모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도 지키고 생필품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생활 속 꿀팁 꼭 챙겨주세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라고 불리는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양한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버리지 마세요, 교환하세요에서는 폐건전지, 우유팩, 폐형광 등을 가져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드리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럼 또 하나의 버리지 마세요, 교환하세요를 알려드릴게요. 불법 광고지는 크기에 따라 돈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만 가능하시고요.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지를 가져오면 돈으로 교환해줍니다. 크기에 따라 명함형은 한 장당 3원, 중형은 한 장당 10원, 대형은 한 장당 20원으로 교환해준답니다. 불법 현수막은 사진을 촬영하고 수거해올 경우 장당 1,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거리를 더럽히는 불법 광고지도 치우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겠죠? 단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만 가능하며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데요. 고혈압의 관리는 올바른 혈압 측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측정을 해서 고혈압 관리해주세요. 알고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가정에서 구입하기 부담되는 가정용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강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 이용해보세요.